안상일 대표로 시작돼서 이제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 나아가서는 손승연 씨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사건 자체가 일단락되지 못하고 너무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폭로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 이 사태가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 손승연 씨 같은 경우는 기사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 과거 포춘 소속사와 이 안상희 대표 더기버스 이런 분쟁에 전혀 개입이 없었다 라고 말을 했던 안상희 대표와의 관계성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본인들이 억울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조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입장문 발표를 하루가 아니라 한시 1분 1초라도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이 지당한 부분인데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죠. 심지어 이 과거 코인 사기, 나아가서는 폰지 사기까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베스트 코리아, 무려 4년 전에 올라온 이 홍보 영상에 손승연 씨가 열창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열창만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전입 가경에 손승연 씨가 이곳 관계자들과 만나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다 영상 안에 담겨 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에 가서도 함께 이런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 관계자들이 베스트 코리아와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이야기하기엔 애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영상 전체의 흐름 자체가 이 베스트 코리아라는 곳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홍보 영상이잖아요. 왜냐면 이 영상의 제목이 베스트 코리아 meets 베스트 USA입니다. 그러면 이 베스트 코리아처럼 USA, 미국에도 이 베스트라는 기업의 지사가 있다는 얘기죠. 손승연 씨가 이 베스트 USA에 방문을 한 모습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베스트라는 곳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영상으로 많이 다뤄드렸지만 공중분해됐잖아요. 저작권을 소액으로 구매해서 나도 저작권료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었던 그 플랫폼이 사라진 곳이 바로 베스트 아닙니까? 근데 이 베스트 코리아와 베스트 USA를 이어주는 교각 역할로서 손승연 씨가 이렇게 직접 미국을 가서 방문하여 노래까지 부르는 모습이 이 영상 안에 전부 다 고스란히 촬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 손승연 씨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고 한들 일반 대중들이 그 이야기를 글쎄요 잘 들어줄지 저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손승연 씨에 대한 각종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안상희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바로 피프티 사태와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안상희 대표와 전홍준 대표님이 극적 타결할 수도 있다. 굉장히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서 또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단독 기사로 올라왔어요. 합의 또는 결렬, 조정 회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피프티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이 피프티의 운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정 회부, 새 국면?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싶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기사를 읽어보면 걸그룹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갈등을 해피엔딩으로 매듭짓고 활동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댓글로 쓰고 계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 전홍준 대표님 속으시면 안 된다. 2기 멤버 모집해서 가자. 저들을 왜 받아주냐? 끝까지 가야 한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면요. 이 스타뉴스 언론사에서 확인해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민사를 다루는 곳이죠. 지난 7월 31일 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과 관련하여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조정 회부라는 건요, 서로가 소송을 하게 된 당사자 간의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즉 쉽게 말해서 이 조정기일을 통하여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조정 회부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부부가 이혼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신구 선생님이 이렇게 딱 재판부로 나왔던 기억나실 거예요. 그 부부 드라마를 보면은 일주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 조정회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너희들끼리 좀 조정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해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원리로 가는 것이 이 조정회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기사를 더 읽어보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시작된 이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 일단 합의를 종용하는 1차적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송은 앞서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측에서 6월 28일 4명의 멤버들은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고 밝히면서 K-POP 씬의 중대한 사태로 번져나갔죠. 이 어트랙트 측에서는 6월 23일 날 멤버의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공지하며 활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당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고 심상치 않은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이 당시 때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은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 6월 26일 워너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이어 멤버 강탈의 배후로 버기버스의 대표이자 큐피드를 프로듀싱했던 안성일 작곡가 등 3명을 지목하게 되죠. 이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멤버들은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어트랙트와의 결별을 선언하게 되죠.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트랙트가 먼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 법률 대리인은 그간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을 했지만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의 노력이 전혀 없이 지속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특히 멤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을 해왔다. 부모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이후에 저희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 제기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어트랙트가 계약 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다.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멤버들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조정회부가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이 법률 대리인은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혀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외부의 개입 없이 4명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이 변호인은 이어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신문 기일에서도 어트랙트 측의 정산 관련 수익 항목 누락과 신체 정신적 관리 소홀 등의 위반, 연예 관리 물적 자원 능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어트랙트의 정산 업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이후 채무자에게서
위반을 안 했다라며 정산서를 보냈지만 기존의 정산서와 다르게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고 스타크루 ENT로 기재가 되어 있다. 이 스타크루 ENT는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소속 회사이고 입금이 됐다라고 매출 관련 수입 항목이 적혀져 있지만 누락되어 있어 의심이 되며 이후 어제 정산서가 제출이 이제 막 됐다. 반면 어트랙트 측에서는요. 이 P50 측의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중대한 오해 또는 왜곡된 설명이 있다. 스타크루 ENT와 멤버들이 계약을 했고 이후 어트랙트를 따로 설립해서 멤버들의 전속 계약을 이어갔던 것이다. 채권자도 이에 동의를 했다. 즉 회사는 영업 양도가 된 것이다. 거래 구조에 대해 대표의 배임 운운은 지나친 상상이다. 스타크루 ENT에 들어오는 매출액이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집계가 늦어진 것이고 외주 업체의 실수 때문에 누락이 됐다. 정산 의무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대목 아닙니까? 매출액 또는 투자 금액 또는 정산서의 누락에 대해서 대표 측에서는 시간적 차이 때문에 집계가 늦어졌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손승현 씨와 포춘 소속사의 이 정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맥락이었죠. 포춘 소속사의 이진영 대표님이 손승현 씨의 정산에 대한 또 여러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소송 기간 중에 있었던 기간에 의해 보류되고 있었을 뿐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근데 마찬가지죠. 어트랙트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이 멤버들이 주장하는 이런 매출액 정산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 차이 때문에 집계가 늦어진 것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부분이 한 군두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P50 사태가 이런 비하인드와 억측 등을 나오면서 여전히 안타까운 골든타임을 놓쳐가고 있다. 근데 이 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은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들 사실상 새드 엔딩, 좋은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자조적인 반응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죠. 결국 극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팀 활동이 재개되고 다시 반등해 나가는 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리지 않냐. 굉장한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경우 형사 고소건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P50 사태 역시 여느 아이돌 계약 문제에서 봐왔던 것처럼 큰 틀에서는 돈 문제로 귀결되는 모습이었죠. 이 신문기일에서 P50 멤버들의 변호인 측은 인터파크 선급금 유통계약 90억을 언급하면서 자금 흐름에 수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달라는 뜻이 아닌 거죠. 이 소속사로서 신뢰관계가 전속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그만큼 소속사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진영 씨와 소속사의 문제처럼 법원에서 뭐가 됐던지 간에 너희들의 신뢰성이 이미 다 박살이 난 것 같다. 그냥 찢어지는 것이 낫겠다. 만약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다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중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선 이 P50가 정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무슨 뉴진스도 아니고 라는 비아냥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소속사의 이 역량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소송을 진행한 거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저작권 이슈도 큽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이 외부 세력으로 지목한 이 안성일 대표 역시 큐피드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둘러싼 꼼수, 사인 위조, 저작권 지분 변경 등등 엄청난 일들이 터졌죠. 하지만 허위 사실이다 라고 말했던 더기버스 입장과는 다르게 학력, 이력, 위조에 대한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손승현 씨 사태까지 번지게 되면서 지금 안성일 대표의 주장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가 과연 이 가처분 소송의 지금 조정 회부 여기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냐. 그 기일은 언제냐? 바로 이번 달 초라고 합니다. 오늘이 벌써 8월 1일이니까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이 조정 회부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조정 회부는 바로 전홍준 대표님이 제시한 골든타임 8월 5일과 정확하게 겹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과연 어떠한 국면으로 흘러가게 될지 많은 대중들과 많은 이 관계자들의 엄청난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 기사에 보면 이런 말들이 현재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이 조정 회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여 강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한쪽이라도 거부할 시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결국 조정회부에서 극적 타결이 되지 않고 결렬된다라면 이제는 재판 결과로서 방향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극적 타결이 될까요? 합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과연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승현 씨의 경우 소속사 분쟁에 안성일 대표의 개입이 없다라고 했었던 이야기가 모두 다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관련 기사가요, 이렇게 많이 쏟아집니다. 전 소속사의 소송 중에도 안성일 대표의 케어를 받았다. 손승현 씨와 오빠 대표의 진실은 무엇인가? 사실 이 오빠 대표라는 발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소속사의 대표님에게 오빠라는 단어는 안 쓰지 않냐? 아니면 정말 친남매처럼 지냈다라고 한다면 뭐 오빠 또는 형, 누나, 형님, 누님 할 수도 있지만 대표 오빠, 오빠 대표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두 사람의 관계가 이게 뭐 일반적인 소속사의 대표님과 가수의 관계로만 보이지 않을 만큼 큰 친분이 드러나 보인다. 이런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전 소속사였던 포춘 소속사와의 소송 당시에도 안성일 대표와 손승현 씨의 이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했던 손승현 씨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온 세상에 팩트로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손승현 씨와 안성일 대표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초조함이 강력하게 자신들을 흔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공명정대한 그러한 활동을 해왔다라고 지금 평가받는 이 전홍준 대표님과의 관계성을 두고 본다면 사실 이 피프티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님 간의 이 돈독했던 사이를 결국 안성일 대표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다 어그러졌다라는 비판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트랙트 측 피프티 상표권을 출원했죠. 바로 해외 출원이었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이 정말 돌이킬 수 없다. 이 전홍준 대표님이 제시한 골든타임은 바로 8월 5일입니다. 8월 5일이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피프티 멤버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 멤버들의 앞날이 굉장히 암울하다라는 평가가 팽배합니다. 지금 보면 이 해외 활동조차 이제는 어트랙트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어트랙트 측에서도 가처분 신문기일에서 나이 어린 아티스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합의했으면 좋겠다. 특히 전홍준 대표님은 인터뷰에서
8월 5일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는 자신과 회사 모두가 보듬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중들의 이 법원 결과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정말 엄청난 질타가 쏟아지게 될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판결 자체가 이 8월 5일 이후 얼마 되지 않는 기간 이때쯤 발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8월 5일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나에게 돌아와서 대화를 해야 우리가 이 최악의 시점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 피프티 멤버들이 향한 비판이 정말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거 아니냐. 배은망덕하다. 자기들은 벌써 정산받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등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했었던 안성일 대표 그리고 안성일 대표와 연관이 있는 손승연 씨. 지금 굉장히 대중들의 날선 비판과 자신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의혹 팩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어떠한 입장도 지금 두 사람 모두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안성희 대표 같은 경우는 학력, 경력, 오기재가 아니라 명백한 위조다. 손승연 씨의 경우 역시나 버클리 응대에 관련된 학력 위조에 대한 이야기와 나아가서는 이 안성희 대표와의 커넥션, 이미 이전부터 만나고 있었다. 라는 이 엄청난 팩트 근황들이 이들이 지금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팩트가 아니라면 진작 입장문 발표를 했겠죠. 자, 더불어서 이 어트랙트 측만이 아니라 이 피프티 멤버들 역시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이르렀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제시한 이 골든타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대표님이 제시한 골든타임이고 대중들이 제시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2기 멤버를 뽑아도 우리는 전홍준 대표님을 밀어주겠다라는 대중들의 반응이 지금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의견들이 아주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투자금 60억 다 너희들의 빚이다. 피프티 사태의 트리거였다. 이 기사에 어느 정도 팩트가 또 드러납니다. 지금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 즉 소속사를 등질 빌미를 주게끔 접근한 인물이 따로 있다. 소속사 어트랙트가 투자받은 금액이 전액 멤버들의 빚이 될 것 같다. 라고 기팀한 것을 누군가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피프티 멤버들이 등 돌리게 됐다라는 거죠. 투자한 회사와 소속사 모두가 투자금이 멤버들의 빚이 될 수 없다. 라고 반박했음에도 멤버들 측은 승소를 확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 문제가 된 투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인터파크 뮤직으로부터 받았던 투자금 선급금입니다. 총 90억 원을 어트랙트에 인터파크 뮤직에 투자를 했지만 이 중에서 60억 원 상당이 피프티 음반 투자에 사용이 됐다. 음반 음원 수익금은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로 ENT 측에 지급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급금을 받게 된 이 스타크로 ENT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피프티가 변제하는 부동산 구자라는 취지의 주장인 거죠. 즉 피프티 측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 내역을 요구했는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사였던 인터파크 뮤직 측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 투자금은 스타크로 ENT가 피프티를 제작하기 이전, 어트랙트가 피프티와 관련이 있기 이전에 지급된 선급금 계약이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 소속 하성운의 성공 케이스와 전홍준 대표의 경력과 능력, 추진력 등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급금이 아티스트 음반 및 음원 제작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이 되면서 아티스트의 정산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프티가 정산도 받지 못하고 변제해야 할 빚이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만일 해당 선급금 계약 조항에 무조건 피프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직접 밝힌 겁니다.
투자 금액 전액이 피프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을 포함한 당시 스타크로 ENT, 즉 전원중 대표님의 전반적인 회사를 위한 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프티가 멤버들이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고 부모님들까지 나선 이 사태의 이유가 이런 투자금의 문제가 기반이 된 불투명한 정산을 앞세워 전속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연예계 한 관계자의 증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 멤버들에게 투자금 및 변제 이야기를 말한 사람이 있다. 실패한 데뷔 활동 때는 거론되지 않았던 이 변제 문제가 큐피드로 빵 뜨고 성공하고 나니까 수면 위로 오른 것이 바로 중간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큐피드의 성공 이후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안성희 대표 사이에 추가 투자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과 본격적인 해외 활동을 두고 계속해서 이견이 있었다. 양쪽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멤버들도 좀 더 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누군가 너희 투자금이 다 빚인 거 알고 있냐? 그거 너희가 다 갚아야 한다. 라고 툭 이야기를 던졌던 것이다. 그러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확한 정산 내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희 대표의 심각한 소송 문제로 번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6월 19일 가처분 소송 이후 멤버들이 돌아오기를 쭉 기다리고 있었는데 8월 5일에 이 골든타임, 글쎄요. 사태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피프티가 절대 소송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관계자는 피프티 측은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이 100%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때까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연예인 간 분쟁에서 정산 문제가 불거질 경우 연예인들이 대부분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이렇게 틀어진 건 역시 전홍준 대표의 탓이라 생각하고 있어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요.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느냐?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도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과 극적 타결, 다시 손을 잡게 된다. 골든타임을 지켰어요. 그래서 8월 5일까지 만약 멤버들이 복귀를 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전홍준 대표님이 가장 바라는 그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기대하고 있는 전홍준 대표님은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여전한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멤버들이 상처받을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 경우 보듬어 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 오해를 풀자. 그런데 문제는 요지부동인 상태인 거죠. 이 대표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피프티가 어트랙트와 입장을 조율해 극적 타결을 맞을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현재 피프티를 향한 여론이 굉장히 냉담합니다. 보통은 연예인을 지지하는데 이번에는 대표님을 지지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로 지금 평가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프티 멤버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를 일단 받고 보겠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합의점을 도출하여 다시 활동을 하게 된다? 글쎄요. 피프티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고을리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성장시키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전홍준 대표님을 향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기 때문에 결국 대중들이 전홍준 대표님의 호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해요. 즉 멤버들이 정말 사죄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에 따라 대표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활동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극적 타결이 될 가능성 자체가 너무 낮죠. 자,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쉽게 말해서 피프티 멤버들이 승소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양측의 계약 관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경우 불투명한 정산, 건강관리 위반, 지원 부족 등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 손승열 씨와 똑같지 않나요? 정산 문제,
목이 아팠었다라는 건강관리, 그리고 뭐 지방 행사라던가 헤어 메이크업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손승연 씨와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론에는 어트랙트 소속사가 유리해 보이지만 심리 과정,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으론 전속 계약을 중단시킬 만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해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트롯 가수 홍지연 씨의 사례가 대표적인 거죠. 당시 재판부가요, 연예활동 지원 및 관리의 적정성, 출연 공연 이행, 각종 비용 지출 및 수익 정산 문제 등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뭐 사실 누가 잘못했다라고 밝히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하는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이것은 갈라서는 게 맞다 라면서 인용 결정이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는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 활동이 가능해지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정상적인 활동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8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주장하는 어트랙트가 이의 신청을 비롯해 피해 보상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80억 전액이든 아니든 확실하게 투자된 분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예요. 이런 소송을 진행하면서 연예인 활동을 이어나간다? 거기에 대중들의 엄청난 비판 시선이 있을 텐데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해외에는 피프티 멤버들의 이름을 다 상표권을 출원했죠. 국내 같은 경우는 피프티 멤버들이 부모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개수의 피프티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또 출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개별 활동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활동하는 내내 글쎄요. 과연 대중들이 이걸 제대로 바라봐 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도저도 아니고 가처분 신청일까지 골든타임을 다 넘기고 기다렸는데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손승연 씨처럼 기각이 될 경우입니다. 자, 만약 기각 처리를 하게 된다면 피프티 멤버들은 더 심각해진다고 해요. 그들이 주장한 이유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압도적인 지지가 몰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가처분 신청되기 이후에 이미 대표님과 그냥 담을 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머리가 아파지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피프티 멤버들의 이 근황을 인터넷을 하는 네티즌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의 시오라고 하는 멤버가 최근에 이 나무위키라고 하는 본인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의 자기 정보란에 호지라는 별명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할 때 수정한 당사자의 IP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IP를 확인해 보니 이 멤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IP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피프티 멤버들,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제시한 이 골든타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각이 되건 인용이 되건 상관없이 오히려 이의 제기를 하거나 자신들이 승소할 경우 아예 담을 쌓으면서 전홍준 대표님과 연을 끊겠다라고 많은 관계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도 이 피프티 멤버들은 그 어떤 소통도 대표님과 하지 않은 채 저렇게 의문스러운 온라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된 대중들 반응은 어떻냐? 당연히 더 괘씸할 수밖에 없죠. 지금 대표님은 여전히 자신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강력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이쯤 되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이 피프티 멤버들과 그의 부모님들이 큐피드라는 노래가 대박이 나니까 돈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냐. 정말 각종 축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들의 입장문을 잘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산 문제,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자신들의 건강관리, 스케줄이 무리였다. 이런 내용들이 앞에 말씀드린 안성일 씨와 이 손승현 씨의 사례와 너무 유사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